훨씬 더 이제 좀 리미트가 많습니다. 이제 윤곽 수술을 재수술하려고 하면 이게 이전 상태가 어떤지가 정말 중요해요. 효과는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이상이 생겨서 재수술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안녕하십니까. BA 성형외과 이동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의 재수술 또는 재건수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재수술과 재건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재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수술을 한 번 했는데 그걸 다시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술도 윤곽 수술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재수술의 범주 안에 든다고 보는 게 맞죠. 재건수술의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뭔가 없어진 부분을 다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가슴에 암이 생겨서 유방을 절제한 후에 그걸 만들어준다, 이런 식의 재건수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곽에서도 과한 절제라든지 수술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수술한다라는 걸 재건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훨씬 범주가 커서요,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덜 미비한 효과를 냈다거나 이럴 때 본인이 원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수술한다는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게 재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곽 첫 수술, 재수술의 비율은? 윤곽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재수술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수술은 10% 이내 뭐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가장 많은 윤곽 재수술 케이스는? 마음에 안 들어서가 제일 많습니다. 뭐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이상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게 모양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이제 좀 헷갈리셔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뭐 CT나 이런 걸로 진단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좀 미흡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제 모양에 대한 어떤 불만족 또는 이제 미진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신경선 때문에 더 잘라낼 수 없는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훨씬 더 이제 좀 리미트가 많습니다. 이제 윤곽 수술을 재수술하려고 하면 이게 이전 상태가 어떤지가 정말 중요해요. 과하게 수술을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정도까지 되면 사실 손댈 수 없는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턱 같은 경우 이제 절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피지를 좀 적게 줄여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뭐 근육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두드러져진 건지, 아니면 또 살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다양한 방향으로 또 찾아봐야지 환자분이 하고 싶은 바를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선 없으니까 자를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환자분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 드리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뼈 수술하고 다 뼈 수술로 재수술할 필요는 없거든요. 윤곽 재건을 할 수 없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케이스는? 과절제가 됐거나, 그래서 뭐 보통은 보이는 게 이제 움푹 들어가 보인다거나 어색하게 꺾여 있는 턱 모양이라든지, 뭐 광대 같은 경우도 또 함몰돼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뭔가 뼈를 이용한 아니면 뼈에다 뭘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함몰이 되어 있는 부분을 뭐 필러로 채운다거나 지방 이식으로 채운다거나 이런 방법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재건은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DA에서는 윤곽 재건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건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 과정이 어떠냐면, 사용하는 물질은 이제 본시멘트라고 뼈의 구성 성분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이제 제품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약간 시멘트처럼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액체를 섞어주면 서서히 이제 열을 발생시키면서 굳어버리는, 그래서 강도나 이런 게 뼈랑 비슷하게 그런 물질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광범위한 크기를 재건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실제 이제 디테일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DA 성형외과에서는 CT 사진을 찍어서 3D 프린팅을 한 후에 본시멘트를 미리 제작을 합니다. 소독을 한 후에 결손된 부분에다가 이제 딱 끼워주는 거죠. 바깥쪽은 좀 다른다거나 어느 부분을 좀 깎는다거나 해서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모양을 맞추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윤곽 수술이 잘못돼서 오는 환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윤곽 수술은 사실 재수술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첫 수술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충분한 효과를 내고 안정적으로 됐을 텐데 고정돼 있는 부분이 많이 안 좋다거나 뭐 결손이 많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안 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처음 수술하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아니면 조금 덜 건드리고 이렇게 수술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뭐 회복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랬는데 효과는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이상이 생겨서 재수술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윤곽 수술은 재수술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아요. 무조건 좀 덜 하고 안 하고 뭐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충분히 수술해 줄 수 있을 만한 방법과 뭐 그런 병원이나 이런 걸 찾아서 수술하는 게 결국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 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윤곽 수술, 재수술과 재건 그리고 재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들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